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요건 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심사가 무엇인가 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와 연관이 있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이런 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심사입니다. 이 첫 번째 요건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1차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쉬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게 쉬우면 아마 지금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준비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나마 요건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각 질병별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영상을 비롯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본인 몸에 질병이 생겼으면 그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고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후,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오시는 그 몇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인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은 약 64개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들이 나머지 대부분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 정말 많이 제게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척추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어 허리에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는데, 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척추와 관련된 수술을 했다고 하면서 고엽제와 연관이 된 질병이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고엽제 질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 수술하신 분들, 또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또 통풍이나 류마티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오시는데, 고엽제와 연관된 64개의 질병이 뭔지를 먼저 알고 계시면 굳이 그와 관련된 질문을 제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리고 이 요건 심사 같은 경우는 물론 월남 참전 갔다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따라서 질병이 많이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는 바로 2차 관문인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군대에서 근무 중인 군인 장병들 같은 경우는 그 부상이 유격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또 작업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그냥 근무 외 시간에 부대장의 지시를 받고 훈련이나 작업이나 체육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인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건 심사에서만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관문에서 6개월, 신체 검사 받고 준비하는데 또 3, 4개월 넘게 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 담당 주치의 의사분들이 없어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 정확한 시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보훈심사위원회로 또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또 재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올 때까지 기본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작은 질병이라도 국가보건부에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몸 상태가 악화됐을 때 재확인 신체 검사부터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유공자분들이 아프시다 그러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만약 유공자분께서 이 기간을 못 견디고 그 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공자 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의 9 정도는 대부분 다 아무리 병이 심각한 질병이어도 그냥 7급으로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왜?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 신청이나 재판정 신체 검사를 유공자분이 신청할 수 있지 제3자인 가족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말썽들이 많은데, 제가 잠시 후에 지금 이 심사 현황 중에 보면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요건 심사 현황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변형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오랜 시간 설명을 했는지 잘 알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체적인 연간 누계의 숫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총 접수된 누계 현황은 3,626건이었고 4월달 한 달 동안 706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 완료 연간 누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가 되어서 총 심사 건수는 2,383건이었는데 그 중에 유공자에 해당하는 건은 476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2,383명 중에서 476명, 그러면 약 1,900명은 보상자나 비해당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유공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요건 심사에 해당된다는 게, 그리고 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572명,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비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하고 해당이 없다, 그런 비해당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고 이제 상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나 유가족으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총 20명 중에서 심사 완료된 건수는 15건이었습니다. 15건이었는데 13건은 유공자에 해당한다 하고 판정이 나왔고 2명은 비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봐야지 확인하기 쉽겠네요. 자, 전몰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총 16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8건은 유공자에 해당된다, 3건은 보상자에 해당된다, 5건은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상군경입니다. 전상군경 월남 참전이나 유교 참전, 그리고 서해 참전 등 휴전선에서 전투가 일어났거나 했었을 때 부상을 입은 분들 전상군경에 속합니다. 이런 전상군경에 속해서 심사를 했더니만
총 308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중에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138명, 보상자는 4명, 비해당 166명입니다.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보다도 비해당이 더 많죠. 그것도 일반 공상공경도 아니고 전상공경, 아마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비해당 맞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전쟁이 났거나 휴전선에서 요즘 그런 소식 들은 거 없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교전이 있었다든지 뭐 북한에서 어디로 침범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전이 있었다든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상공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6.25 참전하셨던 분들, 그리고 월남전쟁 참전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서해 교전과 관련해서 부상을 입었던 분들이 이렇게 요건에 해당되질 않아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재신청하고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전상공경,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이 해당되겠습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과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38명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166명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직 군경이나 재해 사망 군경입니다. 심사 완료된 건수가 178명이었는데 17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15명, 46명은 비해당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순직 군경과 재해 사망 군경으로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비해당 같은 경우는 자살과 관련되신 분들이 대부분 또 비해당을 받는 경우 있고, 자살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자살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유공자에 해당하고 보상자에 해당되고 비해당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상공경과 재해부상공경입니다. 심사 완료된 건수가 총 15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174명, 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427명, 비해당은 913명입니다. 자, 여기 공상공경, 재해부상공경, 지금 이분들은 지금 현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전역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던 분들이 상위처가 악화되어서 다시 치료를 하다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요건 심사인데, 요건 심사에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514명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고작 174명만 공상공경으로 등록된, 정말 어렵습니다. 공상공경에 등록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도 공상공경이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등록되기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해당이 913명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드려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다음은 순직 공무원입니다. 18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건은 유공자에 해당되고 5건은 보상자에 해당되고 11건은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상공무원입니다. 공상공무원 39명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2명은 유공자로 판정을 받고 17명 보훈보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명이나 비해당 처분을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되신 분, 고엽제 후유 의증 지금도 계속 이렇게 요건 심사를 받으시는데
25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10건은 유공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 그리고 15건은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4.19 혁명 사상자와 관련되신 분은 한 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그 한 건은 비해당 처분 받았습니다. 5.18 부상자는 신청자가 없고 6.18 상이자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제1학도의원군 신청자 없고 무공 보호국 수훈자 20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5건은 유공자로 판정이 됐고 15건은 비해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 한 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그 한 건 국가유공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심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 상해 사망 유족과 관련되신 분들, 상해 사망 유족과 관련되신 분들은 유공자분들보다도 배우자나 가족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물론 저번 달인가 상해 사망과 관련한 영상들도 몇 개 만들어 드렸습니다. 7급인 경우에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 또 6급인 경우에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공자분이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6급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을 때 상위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더 윗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원래 7급은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처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는 7급이지만 6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이 나옵니다.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입니다. 신법을 판정을 받으셨으면 그분은 상위처로 사망을 하든 다른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이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법에 적용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 7급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 그 상위처로 사망을 했다 하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해서 상해 사망과 관련된 청구를 하시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과연 그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요건 심사를 해서 상위처로 사망한 게 맞다. 그러니까 구법에 적용되시는 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처로 사망한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93명 중에서 18명이 국가유공자로 판정을 받고 이분들에게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75명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망을 하시게 되면 행정사나 변호사들 얘기를 잘못 듣고 신청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에 상위처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그래서 유가족에게도 배우자 보상금을 지급을 해달라 하고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해당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유공자분이 정확한 질병이 뭔지, 또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진단서에 나온 질병이 뭔지, 그리고 구법에 적용되신 분인지 신법에 적용되신 분인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다가 패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보훈부에서는 2012년 신법을 만들면서 더 이상 7급에게는 상위처와 관련된 사망이든 사망이 아니든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급 또한 상위처 사망일 경우에는 구법에서는 5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신법에서는 그냥 6급은 6급, 5급은 5급 딱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모르시면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해 사망과 관련된 내용들도 최근에 나온 영상들도 또 몇 개 있고, 그러니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기.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계속 유공자와 보상자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순직군경, 재사망군경,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자는 공무 관련성에 따라 순직군경 또는 재사망군경으로 심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직군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는 순직군경이나 공상군경, 사망을 하게 되면 순직군경이고 부상을 입게 되면 공상군경입니다. 그 내용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한 사람은 공상군경이고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사망군경과 재부상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사망군경이고 부상한 사람은 재부상군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심사가 완료된 총 건수가 2383건 중에서 유공자 476명, 보훈보상 대상자 572명, 비해당 1335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류는 1243건이라고 나왔는데 다음 달로 이제 이관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또 이 숫자하고 또 기존에 있던 내용들하고 합해서 다시 또 추가로 그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심사가 완료되는 거고, 이렇게 보훈 요건 심사, 그러니까 1차 관문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고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그 신청인의 10년 전 의료 기록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때는 훈련 중이나 공무 중, 작업 중 그럴 때 다쳤다고 기록을 하지만 막상 10년 전 병원 기록을 다 확인하게 되면 그 질병과 관련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거나 기록이죠. 그런 처방 기록이나 그와 관련된 진료 기록이 있다. 그러면 1차 관문에서는 대부분 다 비해당 처분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게 억울하다.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다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또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정말 희박합니다. 왜? 국가보훈부에서 어설프게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관문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고엽제와 연관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한 번만 크레아티닌 수치를 검사하지 말고 기본이 2번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요구하는 크레아티닌 검사가 2주 간격으로 2번을 하게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한 번만 신청 검사해서 수치가 높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다 비해당 맞고 또 보훈병원에서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또 등급이 안 나오거나 많은 분들이 등급 기준 미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게 되면 처음부터 준비할 때도
한 3번 정도,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하지 마시고 각각 다른 병원에서 2주 간격으로 한 3번을 검사를 했더니만 3병원에서 모두 다 크레아틴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병원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면 기존에 내가 3번 받았던 그 수치를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보훈 요건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차 관문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심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다음에는 판정 현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들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